자식에게 다 퍼줘도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이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정의와 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이것은 어떠한 외부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다. 지혜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그것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큰 힘이다. 이것은 어떠한 물질적 재산보다도 더 소중하다. 옛날 드라마를 보면 평생 자식 뒷바라지한 부모가 재산 한 푼 없이 다 퍼줘버렸는데 끝내는 자식에게 버림받는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이렇듯이 자기 살 길은 챙겨놓고 자식에게 퍼줘야 합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느끼게 되는데 자식도 마찬가지로 늙지 않는 이상 퍼준 것을 모릅니다. 다 헛짓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살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명한 노후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경제력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게 만들지 마세요. 기대하게 만들면 부모에게 기대게 되고 자녀의 발전이 안 됩니다.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한때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데 특히 한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의 자랑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인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의 손자가 그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당신의 재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손자를 숲으로 데리고 갔고 그들 앞에 펼쳐진 거대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봐라.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많은 이야기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얼마나 많은 보물을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의 재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나만의 비밀이며 그것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한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어떻게 그 가치를 사용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자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따라 자신의 경로를 만들어 나갔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숲 속의 나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열매를 지상에 내려놓지만 그 뿌리의 깊이와 방향은 비밀에 붙여진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지지를 주되 그들의 경제적 근원은 신중히 관리하며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지는 그 위를 걷는 이들에게 단단한 지지대를 제공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내면에 간직한 것 사이에는 경계를 두어야 하며 이는 가족 간의 경제적 관계에도 적용된다. 강은 그 흐름을 따라 모든 것을 적셔 생명을 주지만 그 근원은 종종 미지의 것으로 남는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경제적 힘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부모가 아무리 부유해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쳐라입니다. 부잣집 애들은 생활력이 떨어지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부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자식 교육을 시켜야 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절제의 대가라 불리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고 그의 집은 화려하고 넓었지만 그는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부와 대조되는 생활 방식에 항상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부자는 그들에게 오래된 찻잔에 담긴 물을 제공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화려한 집과 대조되는 이 간소한 환대에 놀랐습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이 찻잔처럼 삶도 간단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외부의 재산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의 만족과 평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와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그 후 부자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심은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나 풍성한 수확을 이루려면 꼭 필요한 양의 물과 양분만을 줘야 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썩어버릴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자의 말에 감명받은 젊은이들은 그날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로부터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들의 삶에서도 절제와 근검절약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대나무는 꺾이지 않고 휘어진다. 이처럼 인간도 삶에서 마주치는 시련과 난관 앞에서 유연함을 배워야 한다. 절제와 근검절약은 이 유연성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삶의 모든 것은 흐름을 따른다. 이 흐름 속에서 절제와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것은 물이 자신의 경로를 찾듯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씨앗이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흙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듯 인간의 내면에서도 절제와 근검절약의 가치가 자라나야 한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는데 진정으로 중요하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입니다. 자녀에게 이거 해주면 이거 사줄게 하는 것은 목표의식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은 드물기 때문에 최대한 사회생활과 비슷한 조건 및 환경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에 현명한 장인이 살았습니다. 이 장인은 아름다운 가구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의 솜씨는 왕실에서조차 인정받았습니다. 장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인은 아들들에게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나무를 사용하여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아라. 그중 더 우수한 작품을 만든 자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겠다. 아들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과제에 임했습니다. 큰아들은 고가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화려한 보석함을 만들기 시작했고 작은 아들은 마을 근처 숲에서 주운 나무 조각들을 이용해 간단한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두 아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아버지에게 선보였습니다. 큰아들의 보석함은 화려하고 눈부셨지만 작은 아들의 탁자는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인은 두 작품을 자세히 살펴본 뒤 작은 아들의 탁자를 선택했습니다. 큰아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왜 제 작품이 아닌가요? 저는 최고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보석함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내 동생이 만든 탁자는 자신의 손으로 숲에서 직접 나무를 골라 만든 것이야. 그는 비록 값비싼 도구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창의력과 노력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화려함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바람이 씨앗을 불어와 흙에 심듯 지식과 가르침을 주는 것은 자녀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린다.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 대신 이러한 가치 있는 교훈을 주어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 강물이 돌을 만나면 길을 바꾸듯 인생의 도전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교훈은 현금이나 물질적 선물로는 줄 수 없는
자녀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물질적인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립심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입니다. 미국 드라마 등을 보면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물어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개별 인격체이므로 이러한 점은 본받아서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한 현명한 부모가 세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부모는 각 자녀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는 각자에게 작은 화분과 씨앗을 주며 이 씨앗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키워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씨앗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물주기와 햇빛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며 자신의 식물이 최적의 조건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예술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그는 화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식물에게 매일 음악을 들려주며 애정을 담아 돌봤습니다. 셋째 아이는 직관적으로 식물과 소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식물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직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 후, 새 식물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첫째 아이의 식물은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둘째 아이의 식물은 기이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자라났으며 셋째 아이의 식물은 특히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모두 같은 씨앗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식물은 각자 다르게 자랐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숲 속의 나무들이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로 자라나듯 각 인간도 고유한 개성과 길을 가진다. 이처럼 자녀들 각자의 독특한 인격과 개별적인 경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여정은 각각 다르다. 어떤 물줄기는 평온하게 흐르고 어떤 것은 급류를 만난다. 마찬가지로 각 자녀는 자신만의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각자의 도전과 성공을 통해 성장한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모양이나 크기가 저마다 다르다. 이는 자녀들도 각각 다른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부모는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각자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부모의 성공의 기준보다 자녀의 성과를 인정하라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이룬 성과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성인의 기준일 뿐 그 나이 대에서는 엄청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학창 시절에 칭찬을 못 듣고 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잘한 것을 칭찬해 주니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좀 더 달라졌을 텐데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 주세요. 옛날에 작은 마을에는 한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세 자녀를 둔 농부였고 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비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자부심은 자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자녀는 다른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각각 작은 밭을 할당했습니다. 너희들의 밭에서 무엇이든 재배해 보아라. 가장 잘 자란 작물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겠다. 라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밭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수박을 심었고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며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둘째는 여러 종류의 꽃을 심어 화려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토마토와 상추를 심어 작은 채소밭을 가꾸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세 밭은 모두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수확의 시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자녀들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의 수박은 크고 달콤했으며 둘째의 꽃들은 마을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셋째의 채소밭은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한데 모으고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가 최고야. 각자의 방식으로 밭을 가꾸어 모두가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어. 너희의 성과를 모두 인정하며 오늘 모두가 승자야. 태양이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듯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녀의 작은 성과도 태양의 첫 빛처럼 소중히 여기고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의 빛을 비추고 성장을 격려해야 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을 흐며 길을 만들어가듯 자녀의 성과는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여정을 지지하는 방법이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자녀의 성장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들의 성과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순간과 같이 인내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를 인정하고 축하함으로써 자녀는 더 큰 성장을 위한 격려를 받게 된다. 옛날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3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왕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도전을 주어 그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려고 한다. 이 시험을 통해 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왕은 각자에게 작은 상자를 주며 이 상자 안에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오너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가장 값비싼 보석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둘째 자녀는 왕국의 풍요로운 토양에서 자란 드문 꽃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자녀는 상자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세 자녀에게 각자의 선택을 설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이 보석은 우리 왕국의 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이 꽃은 우리 땅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자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셋째, 자녀는 상자를 왕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상자는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셋째 자녀를 포옹했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과 사랑, 존중, 그리고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사랑과 지혜를 품고 각자의 독특한 여정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식에게 다 퍼줘도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이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정의와 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이것은 어떠한 외부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다. 지혜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그것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큰 힘이다. 이것은
어떠한 물질적 재산보다도 더 소중하다. 옛날 드라마를 보면 평생 자식 뒷바라지한 부모가 재산 한 푼 없이 다 퍼줘버렸는데 끝내는 자식에게 버림받는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이렇듯이 자기 살 길은 챙겨놓고 자식에게 퍼줘야 합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느끼게 되는데 자식도 마찬가지로 늙지 않는 이상 퍼준 것을 모릅니다. 다 헛짓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살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명한 노후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경제력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게 만들지 마세요. 기대하게 만들면 부모에게 기대게 되고 자녀의 발전이 안 됩니다.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한때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데 특히 한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의 자랑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인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의 손자가 그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당신의 재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손자를 숲으로 데리고 갔고 그들 앞에 펼쳐진 거대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봐라.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많은 이야기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얼마나 많은 보물을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의 재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나만의 비밀이며 그것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한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어떻게 그 가치를 사용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자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따라 자신의 경로를 만들어 나갔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숲 속의 나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열매를 지상에 내려놓지만 그 뿌리의 깊이와 방향은 비밀에 붙여진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지지를 주되 그들의 경제적 근원은 신중히 관리하며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지는 그 위를 걷는 이들에게 단단한 지지대를 제공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내면에 간직한 것 사이에는 경계를 두어야 하며 이는 가족 간의 경제적 관계에도 적용된다. 강은 그 흐름을 따라 모든 것을 적셔 생명을 주지만 그 근원은 종종 미지의 것으로 남는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경제적 힘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부모가 아무리 부유해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쳐라입니다. 부잣집 애들은 생활력이 떨어지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부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자식 교육을 시켜야 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절제의 대가라 불리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고 그의 집은 화려하고 넓었지만 그는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부와 대조되는 생활 방식에 항상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부자는 그들에게 오래된 찻잔에 담긴 물을 제공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화려한 집과 대조되는 이 간소한 환대에 놀랐습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이 찻잔처럼 삶도 간단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외부의 재산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의 만족과 평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와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그 후
부자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심은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나 풍성한 수확을 이루려면 꼭 필요한 양의 물과 양분만을 줘야 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썩어버릴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자의 말에 감명받은 젊은이들은 그날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로부터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들의 삶에서도 절제와 근검절약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대나무는 꺾이지 않고 휘어진다. 이처럼 인간도 삶에서 마주치는 시련과 난관 앞에서 유연함을 배워야 한다. 절제와 근검절약은 이 유연성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삶의 모든 것은 흐름을 따른다. 이 흐름 속에서 절제와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것은 물이 자신의 경로를 찾듯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씨앗이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흙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듯 인간의 내면에서도 절제와 근검절약의 가치가 자라나야 한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는데 진정으로 중요하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입니다. 자녀에게 이거 해주면 이거 사줄게 하는 것은 목표의식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은 드물기 때문에 최대한 사회생활과 비슷한 조건 및 환경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에 현명한 장인이 살았습니다. 이 장인은 아름다운 가구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의 솜씨는 왕실에서조차 인정받았습니다. 장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인은 아들들에게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나무를 사용하여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아라. 그중 더 우수한 작품을 만든 자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겠다. 아들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과제에 임했습니다. 큰아들은 고가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화려한 보석함을 만들기 시작했고 작은 아들은 마을 근처 숲에서 주운 나무 조각들을 이용해 간단한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두 아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아버지에게 선보였습니다. 큰아들의 보석함은 화려하고 눈부셨지만 작은 아들의 탁자는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인은 두 작품을 자세히 살펴본 뒤 작은 아들의 탁자를 선택했습니다. 큰아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왜 제 작품이 아닌가요? 저는 최고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보석함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내 동생이 만든 탁자는 자신의 손으로 숲에서 직접 나무를 골라 만든 것이야. 그는 비록 값비싼 도구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창의력과 노력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화려함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바람이 씨앗을 불어와 흙에 심듯 지식과 가르침을 주는 것은 자녀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린다.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 대신 이러한 가치 있는 교훈을 주어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 강물이 돌을 만나면 길을 바꾸듯 인생의 도전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교훈은 현금이나 물질적 선물로는 줄 수 없는 자녀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물질적인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립심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입니다. 미국 드라마 등을 보면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물어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개별 인격체이므로 이러한 점은 본받아서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한 현명한 부모가 세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부모는 각 자녀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는 각자에게 작은 화분과 씨앗을 주며 이 씨앗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키워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씨앗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물주기와 햇빛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며 자신의 식물이 최적의 조건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예술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그는 화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식물에게 매일 음악을 들려주며 애정을 담아 돌봤습니다. 셋째 아이는 직관적으로 식물과 소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식물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직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 후, 새 식물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첫째 아이의 식물은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둘째 아이의 식물은 기이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자라났으며 셋째 아이의 식물은 특히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모두 같은 씨앗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식물은 각자 다르게 자랐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숲 속의 나무들이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로 자라나듯 각 인간도 고유한 개성과 길을 가진다. 이처럼 자녀들 각자의 독특한 인격과 개별적인 경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여정은 각각 다르다. 어떤 물줄기는 평온하게 흐르고 어떤 것은 급류를 만난다. 마찬가지로 각 자녀는 자신만의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각자의 도전과 성공을 통해 성장한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모양이나 크기가 저마다 다르다. 이는 자녀들도 각각 다른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부모는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각자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부모의 성공의 기준보다 자녀의 성과를 인정하라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이룬 성과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성인의 기준일 뿐 그 나이 대에서는 엄청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학창 시절에 칭찬을 못 듣고 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잘한 것을 칭찬해 주니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좀 더 달라졌을 텐데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 주세요. 옛날에 작은 마을에는 한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세 자녀를 둔 농부였고 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비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자부심은 자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자녀는 다른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각각 작은 밭을 할당했습니다. 너희들의 밭에서 무엇이든 재배해 보아라. 가장 잘 자란 작물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겠다. 라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밭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수박을 심었고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며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둘째는 여러 종류의 꽃을 심어 화려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토마토와 상추를 심어 작은 채소밭을 가꾸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세 밭은 모두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수확의 시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자녀들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의 수박은 크고 달콤했으며 둘째의 꽃들은 마을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셋째의 채소밭은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한데 모으고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가 최고야. 각자의 방식으로 밭을 가꾸어 모두가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어. 너희의 성과를 모두 인정하며
오늘 모두가 승자야. 태양이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듯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녀의 작은 성과도 태양의 첫 빛처럼 소중히 여기고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의 빛을 비추고 성장을 격려해야 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을 흐르며 길을 만들어가듯 자녀의 성과는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여정을 지지하는 방법이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자녀의 성장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들의 성과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순간과 같이 인내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를 인정하고 축하함으로써 자녀는 더 큰 성장을 위한 격려를 받게 된다. 옛날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3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왕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도전을 주어 그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려고 한다. 이 시험을 통해 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왕은 각자에게 작은 상자를 주며 이 상자 안에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오너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가장 값비싼 보석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둘째 자녀는 왕국의 풍요로운 토양에서 자란 드문 꽃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자녀는 상자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세 자녀에게 각자의 선택을 설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이 보석은 우리 왕국의 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이 꽃은 우리 땅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자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셋째, 자녀는 상자를 왕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상자는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셋째 자녀를 포옹했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과 사랑, 존중, 그리고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사랑과 지혜를 품고 각자의 독특한 여정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식에게 다 퍼줘도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이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정의와 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이것은 어떠한 외부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다. 지혜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그것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큰 힘이다. 이것은 어떠한 물질적 재산보다도 더 소중하다. 옛날 드라마를 보면 평생 자식 뒷바라지한 부모가 재산 한 푼 없이 다 퍼줘버렸는데 끝내는 자식에게 버림받는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이렇듯이 자기 살 길은 챙겨놓고 자식에게 퍼줘야 합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느끼게 되는데 자식도 마찬가지로 늙지 않는 이상 퍼준 것을 모릅니다. 다 헛짓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살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명한 노후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경제력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게 만들지 마세요. 기대하게 만들면 부모에게 기대게 되고 자녀의 발전이 안 됩니다.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한때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데 특히 한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의 자랑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인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의 손자가 그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당신의 재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손자를 숲으로 데리고 갔고 그들 앞에 펼쳐진 거대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봐라.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많은 이야기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얼마나 많은 보물을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의 재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나만의 비밀이며 그것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한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어떻게 그 가치를 사용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자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따라 자신의 경로를 만들어 나갔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숲 속의 나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열매를 지상에 내려놓지만 그 뿌리의 깊이와 방향은 비밀에 붙여진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지지를 주되 그들의 경제적 근원은 신중히 관리하며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지는 그 위를 걷는 이들에게 단단한 지지대를 제공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내면에 간직한 것 사이에는 경계를 두어야 하며 이는 가족 간의 경제적 관계에도 적용된다. 강은 그 흐름을 따라 모든 것을 적셔 생명을 주지만 그 근원은 종종 미지의 것으로 남는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경제적 힘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부모가 아무리 부유해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쳐라입니다. 부잣집 애들은 생활력이 떨어지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부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자식 교육을 시켜야 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절제의 대가라 불리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고 그의 집은 화려하고 넓었지만 그는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부와 대조되는 생활 방식에 항상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부자는 그들에게 오래된 찻잔에 담긴 물을 제공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화려한 집과 대조되는 이 간소한 환대에 놀랐습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이 찻잔처럼 삶도 간단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외부의 재산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의 만족과 평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와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그 후 부자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심은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나 풍성한 수확을 이루려면 꼭 필요한 양의 물과 양분만을 줘야 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썩어버릴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자의 말에 감명받은 젊은이들은 그날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로부터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들의 삶에서도 절제와 근검절약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대나무는 꺾이지 않고 휘어진다. 이처럼 인간도 삶에서 마주치는 시련과 난관 앞에서 유연함을 배워야 한다. 절제와 근검절약은 이 유연성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삶의 모든 것은 흐름을 따른다. 이 흐름 속에서 절제와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것은 물이 자신의 경로를 찾듯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씨앗이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흙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듯 인간의 내면에서도 절제와 근검절약의 가치가 자라나야 한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는데 진정으로 중요하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입니다. 자녀에게 이거 해주면 이거 사줄게 하는 것은 목표의식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은 드물기 때문에 최대한 사회생활과 비슷한 조건 및 환경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에 현명한 장인이 살았습니다. 이 장인은 아름다운 가구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의 솜씨는 왕실에서조차 인정받았습니다. 장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인은 아들들에게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나무를 사용하여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아라. 그중 더 우수한 작품을 만든 자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겠다. 아들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과제에 임했습니다. 큰아들은 고가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화려한 보석함을 만들기 시작했고 작은 아들은 마을 근처 숲에서 주운 나무 조각들을 이용해 간단한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두 아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아버지에게 선보였습니다. 큰아들의 보석함은 화려하고 눈부셨지만 작은 아들의 탁자는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인은 두 작품을 자세히 살펴본 뒤 작은 아들의 탁자를 선택했습니다. 큰아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왜 제 작품이 아닌가요? 저는 최고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보석함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내 동생이 만든 탁자는 자신의 손으로 숲에서 직접 나무를 골라 만든 것이야. 그는 비록 값비싼 도구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창의력과 노력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화려함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바람이 씨앗을 불어와 흙에 심듯 지식과 가르침을 주는 것은 자녀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린다.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 대신 이러한 가치 있는 교훈을 주어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 강물이 돌을 만나면 길을 바꾸듯 인생의 도전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교훈은 현금이나 물질적 선물로는 줄 수 없는 자녀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물질적인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립심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입니다. 미국 드라마 등을 보면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물어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개별 인격체이므로 이러한 점은 본받아서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한 현명한 부모가 세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부모는 각 자녀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는 각자에게 작은 화분과 씨앗을 주며 이 씨앗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키워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씨앗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물주기와 햇빛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며
자신의 식물이 최적의 조건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예술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그는 화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식물에게 매일 음악을 들려주며 애정을 담아 돌봤습니다. 셋째 아이는 직관적으로 식물과 소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식물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직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 후, 새 식물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첫째 아이의 식물은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둘째 아이의 식물은 기이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자라났으며, 셋째 아이의 식물은 특히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모두 같은 씨앗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식물은 각자 다르게 자랐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숲 속의 나무들이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로 자라나듯 각 인간도 고유한 개성과 길을 가진다. 이처럼 자녀들 각자의 독특한 인격과 개별적인 경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여정은 각각 다르다. 어떤 물줄기는 평온하게 흐르고 어떤 것은 급류를 만난다. 마찬가지로 각 자녀는 자신만의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각자의 도전과 성공을 통해 성장한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모양이나 크기가 저마다 다르다. 이는 자녀들도 각각 다른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부모는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각자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부모의 성공의 기준보다 자녀의 성과를 인정하라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이룬 성과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성인의 기준일 뿐 그 나이 대에서는 엄청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학창 시절에 칭찬을 못 듣고 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잘한 것을 칭찬해 주니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좀 더 달라졌을 텐데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 주세요. 옛날에 작은 마을에는 한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세 자녀를 둔 농부였고 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비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자부심은 자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자녀는 다른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각각 작은 밭을 할당했습니다. 너희들의 밭에서 무엇이든 재배해 보아라. 가장 잘 자란 작물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겠다. 라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밭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수박을 심었고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며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둘째는 여러 종류의 꽃을 심어 화려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토마토와 상추를 심어 작은 채소밭을 가꾸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세 밭은 모두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수확의 시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자녀들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의 수박은 크고 달콤했으며 둘째의 꽃들은 마을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셋째의 채소밭은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한데 모으고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가 최고야. 각자의 방식으로 밭을 가꾸어 모두가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어. 너희의 성과를 모두 인정하며 오늘 모두가 승자야. 태양이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듯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녀의 작은 성과도 태양의 첫 빛처럼 소중히 여기고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의 빛을 비추고 성장을 격려해야 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을 흐며 길을 만들어가듯 자녀의 성과는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여정을 지지하는 방법이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자녀의 성장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들의 성과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순간과 같이 인내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를 인정하고 축하함으로써 자녀는 더 큰 성장을 위한 격려를 받게 된다. 옛날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3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왕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도전을 주어 그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려고 한다. 이 시험을 통해 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왕은 각자에게 작은 상자를 주며 이 상자 안에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오너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가장 값비싼 보석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둘째 자녀는 왕국의 풍요로운 토양에서 자란 드문 꽃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자녀는 상자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세 자녀에게 각자의 선택을 설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이 보석은 우리 왕국의 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이 꽃은 우리 땅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자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셋째, 자녀는 상자를 왕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상자는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셋째 자녀를 포옹했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과 사랑, 존중, 그리고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사랑과 지혜를 품고 각자의 독특한 여정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